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J입니다. 이번 주는 설 연휴가 있기 때문에 영상을 하루 빨리 올려드리게 됐습니다. 딥시크는 AI 혁명을 가속화시킨다라는 내용으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해당 내용은 제 개인 관점이기도 하고 이제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적절히 참고를 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멤버십 분들한테는 딥시크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지나갔었는데요. 미국 시장이 이번 주 월요일 시장부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동성이 상당히 커진 상태이긴 한데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 AI 하드웨어 영역, 이 영역에 있는 주식들만 다 빠졌고 나머지 섹터들은 오히려 상승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충격이 시장 전반에 대한 조정이 아니라 섹터에 대한 조정이라는 것을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딥시크는 표면상 저비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가성비 측면에서 좀 충격을 주고 있기는 한데, 근데 실제로는 제3국을 우회하는 방법으로 엔비디아의 고성능 칩, H백 같은 이런 칩들을 확보했을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는 게 업계 시각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징후들이 많이 보였던 게 사실이죠. 그래서 만약에 H100도 사용했다. 그래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그 비용에 추가를 했다라고 한다면 스스로 불법으로 칩을 확보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발표할 수는 없고요. 정상적으로 구매가 가능한 저성능 칩, 요거만 사용한 것으로 비용을 계산해서 공개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는 모든 칩을 고성능 칩으로 사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에서 어쨌든 미국보다는 우위를 보여준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딥시크가 발표했던 비용보다는 실제로는 더 많이 지불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미국 빅테크들보다는 훨씬 더 저렴한 비용을 사용한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AI 훈련 방식에 대한 큰 화두를 던진 게 이번 사건의 핵심이에요. 지금 요 내용을 가지고 1차원적인 반응은 뭐 엔비디아의 고성능 칩을 굳이 살 필요가 없다, AI에 대한 투자는 너무 과도했다, AI 주식은 이제 하락할 거다, 다 끝났다,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옳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앞으로의 예상되는 흐름을 제 개인 관점으로 좀 정의를 해보면 이제 AI 무한 경쟁 시대로 돌입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AI 트레이닝 알고리즘의 다변화도 이제 시도되겠죠. 왜냐하면 이번 중국 같은 경우에는 AI 트레이닝을 지도학습 위주에서 강화학습으로 돌렸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성능 칩에 하드웨어의 힘을 이제 주축으로 해서 지도학습 위주였어요. 그래서 인간이 대부분 피드백을 해주는 방식으로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물론 장점이 있죠. 굉장히 정확한 피드백을 해줄 수 있으니까.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학습만 끝내놓고 모두 다 AI가 스스로 피드백을 해서 주고받을 수 있게끔 강화학습으로 다 돌렸어요. 이렇게 되면은 요거에 대한 장점은 뭐냐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트레이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비용으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그렇게 AI 모델을 만들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캐치해야 될 부분은 AI 트레이닝을 할 때 이 알고리즘에 대한 부분, 즉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이 필요하구나, 여기에 신경을 써도 굉장히 큰 개선을 할 수가 있구나, 이거를 일단 시장에 화두를 던진 거고요. 이렇게 되면 미국의 빅테크 입장에서도 AI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심층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성능 칩을 활용한 훨씬 더 나은 결과물을 도출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픈 AI의 지금 추론 모델이 O1이 나왔고 그리고 O3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아직 이 결과값은 몰라요. 기존에 저 비용을 들여서 알고리즘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내놨잖아요. 그런데 미국 빅테크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대부분 다 하드웨어의 힘에 의존했기 때문에 알고리즘 쪽에 뭔가 큰 개선을 할 생각은 아직 못했었어요. 근데 알고리즘 쪽까지 만약에 큰 개선을 보여준다, 그러면 고성능 칩에 그 다음에 좋은 알고리즘, 이게 이제 융합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탄생하는 AI 모델이 뭐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엄청난 괴물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게 아마 다음 버전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비용으로도 AI 모델 개발 가능성이 이제 열린 거죠. 그래서 그동안 눈치를 보던 기업들이 이제 이 시장에 도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를 좀 길게 보면은 얼마 전에 알트먼이 AGI를 완성하는 시기가 트럼프 임기 내에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시기가 실제적으로는 더욱 단축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 딥시크 사건은 AI 산업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충격을 주는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미국의 대응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뭐 크게 요약을 해보면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고성능 칩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최적화된 알고리즘 연구에 박차를 가하겠죠. 그리고 이 키는 아마도 플랫폼 기업들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구글, 메타, 뭐 마소 이런 기업들이 주도하겠죠. 그리고 AI 시장에서 우위를 가져가기 위한 더욱 공격적인 투자가 예상이 됩니다. 이게 결국 패권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뭐 이게 막 이제 끝났다 이렇게 볼 건 아니고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투자할 것 같아요. 그리고 대중국 AI 반도체 규제를 더 강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 이번 사건이 AI 하드웨어 사이클에서 소프트웨어 사이클로 전환시키는 그런 트리거가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AI 하드웨어 사이클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다 인프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래서 인프라와 관련된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전력 이쪽에 막대한 투자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리고 이쪽 섹터의 주가도 많이 오르게 되죠. 그리고 이 시장의 대장은 누가 뭐라 해도 엔비디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사이클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하드웨어가 아니라 AI 플랫폼 기업들로 무게추가 이동됩니다. 보통 사이클이 막 이렇게 딱딱 끊어지진 않죠. 이렇게 딱딱 끊어지진 않고 이게 어느 정도 교집합을 이루면서 이렇게 점점 변화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과연 이번 사건을 통해서 AI 하드웨어 사이클이 정말로 끝나느냐 아니면 얼마 남지 않았냐 그게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요 기간이 얼만큼 남았는지 이거는 우리가 당장 뭐 딥시크 요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사건이 결국 알고리즘에 대한 관점으로 촉발된 사건이기 때문에 고성능 칩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최적화된 알고리즘이 만약에 또 나온다 이러면 또 몰라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고성능 칩을 사용해야만 하는 그런 정당성이 또 부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하드웨어 사이클이 더 연장이 되겠죠. 어쨌든 이 키는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플랫폼 기업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플랫폼 기업들이 빨리 더 좋은 고성능 칩에 맞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기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까지는 엔비디아의 주가가 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번 흐름도 보면은 이런 하드웨어 쪽, 반도체나 뭐 전력 이쪽으로 큰 하락이 나왔지만 플랫폼 기업 쪽으로는 뭐 큰 하락이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상승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의 기대는 결국 플랫폼 기업이다. 소프트웨어 쪽으로 옮겨가자. 이런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프트웨어적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이번에 증명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AI에 접근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다양한 AI 상품이 나올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게 될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좀 좋은 효과죠. 그리고 연내 혁명적인 AI 에이전트 출시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소프트웨어 쪽을 건드리게 되면 분명히 AI의 발전 속도는 가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AI 무한 경쟁 시대에 돌입했다. 아마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이 이제 네이버 쪽이죠. 네이버도 이쪽 소프트웨어 시장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AI의 종착점은 컨텐츠예요. 얼마나 좋은 컨텐츠를 내놓고 이걸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이 싸움인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인프라가 필요한 거고 굉장히 좋은 AI 엔진이 필요한 거고 뭐 그렇게 되는 거겠죠. 이제 나중에 결과적으로 AGI가 나올 텐데 그 이후에는 이제 이 AGI가 다양한 산업 분야에 융합이 돼서 쓰이겠죠.
이제 그 정도 사이클까지는 그래도 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는 이 변곡점, 이 구간으로 넘어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딥시크에 대한 부분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에 또 FOMC가 있죠. 이번 FOMC는 크게 뭐 기대해 볼 부분은 없어요. 어차피 금리 동결은 기정사실화이고요.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트럼프가 금리 인하 압박에 대한 부분을 얼마 전에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아마도 파월은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고 그냥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뭐 크게 기대할 건 없고요. 그 외에 뭐 양적 긴축 스케줄에 대한 질문이라든지 인플레이션 향후 전망에 대한 질문이라든지 이런 게 나올 수 있기는 한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속 시원한 답은 내놓지 않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인플레이션 경로에 대해서는 상반기 내에는 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기저 효과도 있을 뿐더러 고용시장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타이트해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AI와 로봇 때문에 고용시장은 점점 둔화되는 방향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서 일단 인플레이션은 디스인플레를 일단 상반기 동안은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이 지금 5월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저는 3월을 일단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향후 나오는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